과거 포드 시대에는 기술자들이 기업을 움직였습니다. 적어도 1970년대까지는 기술자들의 시대였죠. (1980년대) 이르러 소니가 워크맨을 만들어내던 시기부터 모든 혁신은 디자인에서 시작됐습니다. 제2의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디자인.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디자인은 외관상으로 한눈에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품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면서 특허와 같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모방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제품이 금방 나올 수 있으며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이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디자인을 보호하는 데에는 적극적이지 못한 편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 미국 제품들 사이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이폰의 뒷면을 유심히 본 적 있으신지요? 과거 메이드 인으로 상징되던 제품들이 이제는 디자인을 먼저 내세우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이 시대에 얼마나 상징적이고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로써 디자인의 지식재산권이 주목받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애플은 제품 개발 과정의 모든 것을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해 둔 것으로 유명합니다. 애플사는 아이폰의 디자인을 여러 개 부분 디자인과 유사 디자인으로 잘게 쪼개서 등록하고 아이폰의 포장 상자에서부터 제품의 외관, 화면에 나타나는 각종 아이콘들까지 모두 상표로 등록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기업들이 제품을 출시하면 보통은 디자인을 특허청에 등록합니다. 하지만 애플은 디자인을 본격적으로 꺼내 들면서 세기의 전쟁을 치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디자인 분쟁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많은 분야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디자인 경쟁이 곧 제품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2005년 중국의 체리 자동차는 GM 대우의 마티즈와 거의 유사한 자동차 QQ를 선보여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디자인에서 유사한 부분은 많았지만 두 자동차 회사는 디자인에 대해 각각 다른 대처를 했습니다. GM대우는 마티즈의 디자인을 중국에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체리 자동차는 QQ를 디자인권으로 등록한 것이죠. GM대우는 디자인권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침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만 불리한 위치에 놓여서 모든 소송을 취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디자인권이 있었다면 쉽게 해결됐을 문제를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리복은 최근 히트 상품인 직택 신발 밑창의 독특한 문양을 상표로 등록했습니다. 이 사례는 디자인을 어떻게 다양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리복은 신발 양측면에 붙어있는 로고와 구불구불한 신발 밑창은 상표로 등록했고 특히 신발 밑창은 특허로도 등록했습니다. 한 켤레의 신발 디자인을 지식재산권으로 무장한 셈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디자인 스타일을 만들어낸다면 변형이 쉬운 디자인보다는 상표나 특허로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 훨씬 쉽고도 강력한 보호가 됩니다. 최근 스마트폰 열풍과 더불어 그 액세서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토끼 귀 모양의 스마트폰 케이스가 인기를 모았는데요. 라비또사의 토끼 귀 모양을 하고 있는 블링블링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회사는 단일 품목으로 10만 개 판매라는 기록을 세우며 단숨에 스마트폰 액세서리 시장에 샛별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디자인을 베낀 유사 제품들로 인해 전쟁을 치러야 했는데요. 이 제품의 인기가 높아지자 토끼 귀를 조금 접거나 리본을 달거나 비례를 다르게 한 토끼 귀 케이스들이 등장했습니다. 라비또 측에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십 개국에 디자인 등록을 하고 몇 개 국가는 전용 실시권을 통해 현지에서 판매를 하고 이 판매처에 문제가 생기면 세관에 직접 신고하거나 바로 경고장을 보내며 디자인 보호에 나섰습니다. 또 국내 특허청에서 토끼 귀와 꼬리가 달린 부분 디자인 출원이 거절을 당하자 대법원까지 상고를 하는 끝에 등록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디자인의 분야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결과물도 제각각이어서 보호에 대한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운데요. 전통적으로 디자인은 저작권법과 디자인 보호법으로 보호되어 왔으나 최근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서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5가지 지식재산권법을 적극 동원해서 다각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 산업 디자인은 디자인 보호법으로 직접적으로 보호되며 그래픽이나 패키지처럼 디자인의 종류가 제품 기능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디자인 보호법과 저작권법의 중복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량 생산이 어려운 수공예품, 건축이나 구체적 물품으로 구현되지 않는 영상 디자인, 그리고 게임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더불어 서비스 디자인이나 UI, UX 디자인 등은 경우에 따라서 특허권으로 보호되기도 합니다. 디자인의 결과물이 기업을 상징하는 아이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면 상표로 보호되고, 등록되지 못한 디자인이지만 유명한 경우에는 3년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되기도 합니다. 디자인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통해 하나의 디자인을 최대한 많은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시작되면 무효 심판도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하나의 권리만으로 보호하기보다는 여러 지식재산권이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치 제품에 여러 겹의 방어막을 두른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 수많은 제품들 속에서 우리는 디자인을 통한 혁신과 이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고 활용하여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